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평택시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도전을 응원하는 좀 특별한 기회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2025년 평택시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사업 3차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저희가 여러분이 보내주신 평택시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의 공식 공고문 그리고 신청서 양식을 토대로 이 지원 사업의 핵심을 아주 명확하게 짚어드리려고 해요. 이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특히 이제 해외 시장 진출을 막 계획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미 시작하신 기업들한테는 오늘 이야기가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 지원을 성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그 핵심 요건하고 절차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이 사업, 왜 하는 걸까요? 공고문을 보면 답은 명확하죠. 네, 그렇죠. 평택시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나가려면 꼭 필요한 게 있잖아요. 바로 해외 규격 인증. 아, 인증. 네. 그 인증받는 걸 지원해서 궁극적으로는 수출 경쟁력을 키우겠다. 이게 목표입니다. 평택시하고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저희가 보통 GBSA라고 부르죠? 네, GBSA. 여기서 함께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해외 규격 인증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이게 단순히 그냥 서류 한 장도 갖추는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형식적인 게 아니죠. 네. 특정 국가나 권역 시장에 들어가려면 꼭 필요한 입장권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유럽 시장에 물건 팔려면 CE 마크 이거 필수인 경우 많잖아요. 아, 네네. CE마크. 바로 그런 겁니다. 이런 인증 자체가 제품의 안전성, 품질 이런 거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를 딱 증명해주는 핵심 수단이거든요. 신뢰도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원 사업은 그냥 개별 기업 몇 개 도와주는 걸 넘어서 평택시 전체의 어떤 경제 활력에도 기여하는 꽤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의미가 깊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이게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네, 이게 중요하죠. 아주 실질적인 내용인데 기업 한 곳당 최대 6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아, 640만 원? 네, 지원 비율은 해외 규격 인증을 따는데 실제로 들어간 비용 있죠? 그거의 70%까지 지원해 주는 거예요. 70%요? 네, 그리고 이 비용에는 인증을 받기 위한 심사비, 제품 테스트하는 시험비, 그리고 만약에 필요해서 컨설팅을 받았다면 그 컨설팅 비용까지 다 포함됩니다. 포함 범위가 꽤 넓네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인증받는데 총 1,000만 원이 들었다고 치면요? 좋은 예시네요. 1,000만 원의 70%면 7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원 한도가 640만 원이니까 이 경우에는 최대 640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 거죠. 아, 한도에 걸리는군요. 그럼 만약에 총 비용이 800만 원이었다면요? 800만 원의 70%면 560만 원이니까 그때는 560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 거고요. 아하, 이해됐습니다. 대략 한 5개 내외 기업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경쟁이 좀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총 비용의 나머지 30% 있잖아요. 네. 그 30%와 또 부가가치세, VAT는 기업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아, 그건 기업 부담이군요. 네. 아까 1,000만 원 예시에서는 640만 원 지원받으니까 360만 원이랑 별도 부가세는 기업 몫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지원금 외에 자기 부담금도 예산 짤 때 꼭 생각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럼 어떤 기업이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자격 요건을 좀 살펴볼까요? 핵심 3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3가지요? 첫째, 법적으로 중소기업이어야 하고요. 이건 중소기업 기본법 기준을 따릅니다. 네, 중소기업. 둘째, 공고일 기준으로 본사 또는 공장이 평택시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 평택시 소재. 이것도 중요하죠. 그냥 연락사무소나 영업지점만 있는 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본사나 주요 생산시설 기준을 충족하는지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조건. 이게 제일 중요하고 또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어떤 거죠? 바로 2025년, 그러니까 올해 안에 해외 규격 인증 획득을 완료한 기업이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아, 완료. 이게 핵심이군요. 네, 완료. 여기서 완료의 기준 시점은 공고 마감일인 2025년 11월 12일입니다. 이 날짜까지 인증서 발급이 끝나 있어야 해요. 아, 그럼 11월 12일까지 인증서가 딱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신규로 인증을 딴 거건 아니면 기존 인증을 갱신한 거는 상관없고요. 해외 ISO 인증 같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도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진행 중인 상태가 아니라 이미 인증서가 손에 있는 완료된 기업이 대상이라는 거군요. 1월 1일부터 11월 12일 사이에 인증서가 나온 기업들.
정확합니다. 그래서 신청할 때 그 인증서 사본을 꼭 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종류의 해외 인증이 지원 대상인지는 공고문에 첨부된 목록이 있어요. 아, 목록이 따로 있군요. 네,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대상 목록이라고 부침 자료로 있는데 이걸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뭐 C, FCC, UL 같은 일반적인 인증은 대부분 포함될 텐데 혹시 좀 특수한 인증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이 목록을 체크하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겠죠? 물론이죠. 그것도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평택에 있는 중소기업이라도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들이죠? 우선 특정 업종은 아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면 뭐 숙박업이나 음식점업, 부동산업 같은 업종들이요. 아, 서비스업 쪽이네요. 네, 주로 이제 제조업이나 정보통신업처럼 수출과 직접 관련이 큰 업종을 지원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그리고 아까 강조했던 거 11월 12일까지 인증 획득을 완료하지 못한 기업 당연히 안 되겠죠? 네, 완료 못하면 안 되죠. 또 중요한 게 중복수의 금지예요. 만약에 똑같은 인증권으로 정부나 다른 지자체, 공공기관 같은 다른 데서 이미 지원금을 받았다면 이 사업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아, 이중 지원은 안 된다. 네, 그렇죠. 한 건으로 두 번 혜택 받는 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또 있나요? 그 외에도 몇 가지의 좀 표준적인 제외 기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청 서류를 뭐 허위로 작성했다거나 중요한 정보를 빠뜨렸다거나. 아, 부정 신청. 네. 그리고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또 금융기관하고 거래에 문제가 있는 경우, 뭐 예를 들어 불량 거래처로 등록되어 있다거나, 그리고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기업, 이런 경우들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기준들은 결국 지원금이 꼭 필요하고 또 건실하게 운영되는 기업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부정수급을 막고 또 기업의 기본적인 신뢰도를 확인하는 절차인 셈이네요. 그렇죠. 자, 여기가 이제 정말 중요한 실무 파트인데요. 바로 신청 방법과 서류 준비입니다. 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실무에서는. 요즘 많은 지원 사업이 그렇듯이 신청은 100%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경기도 기업지원 포털인 경기기업비서 웹사이트 주소가 www.e그비즈.or.kr인데요. 여기를 통해서만 접수할 수 있어요. 아, 온라인으로만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 보내는 건 절대 안 된다고 딱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감 시한 2025년 11월 12일 수요일 오후 5시 정각입니다. 오후 5시, 시간 엄수. 네, 온라인 접수는 마감 시간을 정말 칼같이 지키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하루 이틀 정도 여유를 두고 미리 준비해서 제출하는 게 안전하겠죠? 그럼요. 막판에 몰리면 서버 불안정할 수도 있고 하니까요. 그리고 온라인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할 서류가 정말 많아요.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데요? 공고문에 별첨일,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이걸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고요. 이걸 다 일일이 말씀드리기보다는 크게 몇 가지 카테고리로 묶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게 좋겠네요. 첫째, 기본적인 회사 정보 서류가 필요해요. 뭐 사업자 등록증명, 중소기업 확인서 같은 것들이죠. 네, 기본 서류. 둘째,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서류, 작년, 그러니까 2024년 재무제표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같은 거요. 재무 상태. 셋째, 수출 실적이나 고용 현황을 증빙하는 서류도 내야 합니다. 2024년 수출 실적 확인서나 올해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같은 서류들이요. 실적과 고용 현황. 넷째, 세금 잘 냈다는 지방세 납세 증명서라고 지원금 받을 회사 명의 통장 사본, 이것도 필수고요. 세금, 통장 사본. 네. 다섯째, 이게 가장 핵심적인 서류죠. 바로 2025년에 획득 완료한 해외 규격 인증서 사본하고 그 비용 지출을 증명하는 모든 자료예요. 아, 인증서랑 비용 증빙. 네, 인증기관 접수증부터 시작해서 견적서, 세금 계산서, 그리고 실제로 돈 보낸 은행이체 확인증까지 아주 꼼꼼하게 다 챙겨야 합니다. 만약에 제품 시험이나 컨설팅을 받았다면 관련된 계약서, 결과 보고서, 비용 증빙 자료도 당연히 다 필요하고요. 와, 정말 준비할 게 산더미네요. 서류 종류만 해도 엄청한데요. 맞습니다.
여기서 제가 진짜 중요한 점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은데요. 네, 뭔가요? 첫째, 제출하는 모든 사본 서류에는 회사의 원본 대조필 도장을 반드시 찍어야 합니다. 아, 원본 대조필. 네. 둘째, 이 모든 서류들을 체크리스트 순서대로 쫙 정리해서 하나의 PDF 파일로 만들어야 해요. 그걸 온라인 시스템에 업로드하는 겁니다. 와, 하나의 PDF 파일로요? 네. 서류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규격에 맞춰서 파일 만드는 작업도 신경 써야 합니다. 자세한 목록은 정말 꼭 공고문 별첨 1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셔야 해요. 평가 서류, 그러니까 선택 서류 같은 것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내면 평가 때 참고 자료가 되거나 혹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서류들인데요. 어떤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공장 등록 증명, 아니면 최근 5년 이내에 등록한 국내외 특허나 실용신안 등록증, 이런 게 있다면 좋고요. 또 외국어로 제작된 회사 카탈로그 같은 것도 제출하면 평가위원들이 회사의 역량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기술력이나 마케팅 자료네요. 그렇죠. 그리고 가점을 받을 수 있는 항목들도 놓치면 안 되는데요. 아, 가점 항목 중요하죠. 네, 예를 들어서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벤처기업, 중기부에서 지정한 수출 유망 소소기업 또는 평택시 자체 인증기업 같은 거에 해당한다면 관련 확인서나 인증서를 내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 종류가 꽤 많네요. 네, 이런 인증 하나하나가 당락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까 해당되는 기업은 정말 꼭 챙기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꼼꼼하게 서류를 다 준비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완료했어요. 그럼 이제 평가를 통해서 지원 대상 기업이 선정되는 거죠? 맞습니다. 평가는 총 2단계로 진행됩니다. 2단계요? 네, 1단계는 제출된 서류를 보고 아까 말씀드린 기본 자격 요건들 있잖아요. 평택 소재 중소기업 맞는지, 올해 인증 완료했는지, 제외 업종은 아닌지 등등 이걸 확인하는 적격 심사예요. 여기서 통과해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적격 심사 통과하면 그 다음은요? 1단계를 통과하면 2단계 심사로 넘어가는데요. 이게 바로 정량 평가 방식의 서류 심사입니다. 아, 점수 매기는 거군요. 네, 맞아요. 평가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서 총점이 높은 순서대로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방식이에요. 예산 범위 내에서 대략 5개 기업을 뽑는다고 하니까 결국 이 2단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게 관건이겠네요. 그렇죠. 어떤 항목을 평가하는지 그게 중요하겠는데요. 맞습니다. 2단계 서류 심사의 평가 항목하고 배점을 보면 이 사업이 어떤 기업을 좀 더 선호하는지 그 방향성을 살짝 엿볼 수 있어요. 크게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여기에 가점을 더하는 구조입니다. 3가지 영역이요? 네, 첫 번째 영역은 기업 기본 역량인데요. 총 45점 배점이에요. 기본 역량. 여기서는 회사가 평택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 10점, 얼마나 오래 사업을 해왔는지, 즉 업력 10점, 그리고 전년도 매출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15점, 직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고용인원 10점, 이런 걸 봅니다. 아무래도 좀 규모가 있고 안정적인 기업이 유리할 수 있는 항목들이죠. 그렇겠네요. 매출이나 고용 인원 배점이 크네요. 네, 두 번째 영역은 제품 및 기술 우수성입니다. 총 20점이고요. 기술력. 여기서는 비교적 단순하게 최근 5년 이내에 등록된 국내외 특허나 실용신안 보유 현황만 평가합니다. 이걸로 기술력을 객관적으로 보려는 거죠. 참고로 디자인이나 상표권은 해당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아, 특허나 실용신안만. 네, 세 번째 영역은 수출 준비도 및 잠재력, 총 35점입니다. 수출 관련이네요. 그렇죠. 작년에 실제로 수출을 얼마나 했는지, 수출 실적 15점, 전체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10점, 그리고 해외 마케팅을 위한 외국어 홈페이지나 카탈로그를 갖추고 있는지 10점, 이런 걸 평가합니다. 직접적인 수출 역량하고 유지를 보는 항목이죠. 이것도 배점이 꽤 크네요. 35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잠깐 언급했던 각종 기업 인증들 있죠. 뭐 여성기업, 벤처기업 같은 거. 이런 게 있으면 각 1점씩 최대 10점까지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가점. 그리고 좀 특이한 게 과거에 평택시에서 주관했던 해외시장 개척단 프로그램 참여 이력이 있으면 5점 가점을 주고요. 또 KOTITI 시험연구원이라고 섬유나 소비재 전문 시험 분석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을 이용한 실적이 있는 기업에게도 5점 가점을 줍니다. 오, KOTI 이용 실적도 가점이네요. 이건 좀 의외인데요. 네, 좀 특이하죠? 아마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연계나 활용을 장려하려는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평가 기준을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요.
기업의 어떤 규모나 과거 실적이 꽤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매출의 고용 인원, 수출 실적 이런 부분 배점이 높잖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평가 구조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기반과 실적을 갖춘 기업에게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게 뭐 정책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스타트업이나 이제 막 수출을 시작하려는 그런 초기 기업에게는 다소 좀 높은 벽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물론 뭐 기술력 특허나 다양한 가점 항목을 통해서 이걸 만회할 기회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기존의 성과가 중요한 평가 요소라는 점, 이걸 인지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신생기업이나 수출 초보 기업이라면 본인들의 강점, 예를 들어 뭐 혁신적인 기술력이라든지 아니면 획득한 가점 항목들을 최대한 좀 부각시키는 전략이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야죠. 자,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지원 사업인 만큼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도 상당히 무겁습니다. 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에 뭐 서류를 위조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나중에라도 밝혀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지원금 전액 환수는 기본이고요.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서는 형사고발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발까지요? 네. 뿐만 아니라 향후 5년간 또는 경우에 따라 영구적으로 GBSA가 지원하는 다른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되고요. 이 정보가 경기도나 다른 관련 기관에도 다 공유가 돼서 다른 지원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소땀대실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절대 부정한 방법을 써서는 안 됩니다. 정직한 신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서류 작성할 때 정말 사소한 실수나 누락이 없도록 여러 번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겠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그 비용 증빙 관련 서류는 실제 지출 내역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철저하게 검토해야 해요. 의도치 않은 실수라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네, 명심해야겠습니다.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직접 문의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하겠죠. 그럼요. 그게 제일 정확하죠. 어디로 연락하면 될까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남북권역센터 평택출장소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31-651-7163이고요. 이메일 주소는 a.ngt200@gbsa.or.kr입니다. 공고문화도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031-651-7163. 이메일은 angt200@gbsa.or.kr.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꽤 긴 시간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2025년 평택시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사업 3차. 이건 올해 2025년 11월 12일까지 해외 인증 취득을 완료한 평택시 소재 중소기업에게 인증 관련 비용의 70%, 최대 64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아주 실질적인 제도입니다. 수출길을 넓히려는 기업, 특히 이미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는 정말 유용한 지원이죠. 네. 다만 신청 자격 요건, 특히 그 완료 시점 기준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하고요. 신청은 오직 온라인으로만 마감 기한 엄수해야 하고 무엇보다 제출해야 할 서류가 상당히 많다는 점. 맞아요. 그리고 원본 대조필 날임이나 PDF 통합 제출 같은 그런 형식적인 요건도 좀 까다롭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오, 어떤 질문인가요? 이 지원금을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이렇게 까다롭고 상세한 서류를 준비하고 또 정해진 절차를 따르는 이 과정 자체가 기업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아, 그냥 귀찮은 행정 절차로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죠. 그렇게만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과정이 기업의 현재 상태를 아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또 내부 시스템을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어떤 면에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무 상태, 수출 실적, 고용 현황, 보유 기술 같은 것들을 공식적인 서류로 쫙 정리하다 보면 우리 회사의 강점과 약점을 아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객관적인 자기 진단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인증 획득 과정이나 비용 지출 내역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해 본 경험 자체가
앞으로 더 큰 규모의 정부 지원 사업을 신청하거나 혹은 글로벌 비즈니스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어떤 기초 체력을 다지는 훈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와, 생각지 못한 관점이네요. 어쩌면 이 지원금이라는 직접적인 혜택 외에 이 신청 과정에서 얻게 되는 이런 간접적인 역량 강화 효과야말로 나중에는 더 큰 자산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